네, 안녕하십니까. 추영재입니다. 오늘 그 4.5절에 있는 이제 비선형 연립 방정식에 대한 해법으로 우리가 정성법이라는 것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볼 건데요. 우리 이제 저번 시간에 있는 4.4절까지에 있는 방법은 선형 연립 방정식, 재차 선형 연립 방정식에 관한 어떤 것이냐면 걔네들에 관련된 그 방법들로서 어떤 것을 공부했냐면 위상평면법이라는 것을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위상평면법이라고 하는 것은 걔네들에 관련된 고유값들로 관련돼서 우리가 걔네들의 그 임계점에 대한 모양을 분석하는 게 이제 위상평면법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시게 되면 그 임계점의 모양 같은 게 어떻게 돼 있냐? 우리가 첫 번째는 그 고유값을 구했을 때 우리는 그 고유값, 첫 번째는 그 고유값을 구했을 때 그 고유값이 우리 두 가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당연히 실근이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허근이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었어요. 맞죠? 실근이 나오는데 그 실근도 어떻게 두 가지로 구별을 했었냐면 실근도 크게 두 가지로 구별했는데 첫 번째는 같은 부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다른 부호가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허근해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냐면 순허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순허수가 아닌 켤레복소수가 있었습니다. 맞죠? 근데 크게 우리가 또 어떻게 나누냐, 이제 같은 부호일 때는 플러스 플러스 사인을 갖고 있을 때가 있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사인 갖고 있고 다른 부호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사인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얘기하는 플러스 플러스에 갖고 있는 사인을 갖고 있을 때 그 임계점을 우리가 고유마디점이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에 갖고 있는 임계점을 비고유마디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의 부호 반대를 갖고 있는 거를 안장점, 새드 포인트라고 얘기했었고요. 그 다음에 순허수, 즉 실수 부분을 갖고 있지 않은 순허수를 뭐라고 하냐면 중심 부분이라고 얘기했었고 우리는 걔네들 순허수가 아닌 그 모든 켤레복소수는 나선점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는 임계점, 즉 고유값에 대해서 만들어진 임계점의 분류가 있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었냐면 안정성이라는 게 있었는데 안정성. 근데 안정성은 크게 우리가 뭐하고 뭘로 구별했었냐면 그 P하고 Q를 구별했었어요. 우리가 첫 번째는 P하고 Q가 있는데 P가 뭐를 의미하냐면 두 고유값 세보, 합을 의미하는 거고 Q라고 하는 건 두 고유값 세보, 곱을 의미하는 게 우리가 얘기하는 PQ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안정성은 몇 가지로 구별했었냐면 세 가지로 구별했었어요.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그 안정적으로 끌어당긴다고 하는 어심토티컬 스테이블이라는 단계가 있었고 네, 두 번째는 뭐 있었냐면 이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스테이블 단계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불안정적이라고 하는 언스테이블의 단계가 있다고 한답니다. 총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단계는 이제 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냐면 P하고 Q에 따라서 결정이 되거든요. 첫 번째, 우리가 어심토티컬 스테이블이라는 것은 두근의 합은 0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0보다 큰 관계를 의미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한 관계는 뭐를 의미하냐면 얘네들 두근의 합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Q의 값은 0보다 큰 것을 의미하답니다. 그 다음에 언스테이블한 경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얘네들의 P의 값이 0보다 크거나 또는 Q의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를 우리가 얘기하는 언스테이블한 관계가 있다는 건데 우리가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걔네들에 관련된 위상평면의 그림 없이 그 값이 어떠한 것을 유지할 건지를 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기억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중에서 이제 비선형 연립 방정식에 대한 정성법을 같이 한번 공부해 보자 하는 겁니다. 근데 정성법이라는 퀄리테이티브 메소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손으로 구하는 해는 아니에요. 얘네들은 손으로 구하는 해. 우리 손으로 구하는 해를 우리가 세 글자로 뭐라 했죠? 해석해라고 했죠. 해석해.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해석해를 쉽게 구할 수 없는 격들이 있어요. 우리가 쉽게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한 미분적분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친다면 우리가 절대 손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풀 수밖에 없는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해석해를 못 구하기 때문에 그 해가 어떠한 식으로 되는지에 관해서 유추를 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유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방법이 우리가 정성법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 정성법을 다시 한번 읽어보게 된다면요. 연립방정식의 해를 실제로 구하지 않으면서 그 해에 뭐를 보냐면 정성적인 정보라는 것은 대략적인 정보를 유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정성적인 방법이 되는데 대표적인 정성법이 우리가 앞에서 1단원 때 한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뭐가 있었냐면 그 기울기를 이용해서 구하는 그 화살표 구하는 방식 뭐였었죠?
방향장이라고 하는 direction field라고 했었어요. 예, 그 방향장이 바로 우리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그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정성법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방향장 같은 거 보게 되면 우리가 그 기울기를 이용해서 뭐라고 하는 거죠? 걔네들의 해곡선을 유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성법의 값은 그 값을 정확한 값은 구하지 못하고요. 걔네들의 해곡선을 유추해서 걔네들을 뭐라는 거 분석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 우리 얘기하는 정성법의 기본적인 목적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